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정현숙입니다. 혹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계세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중학교는 입학할 때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집 근처 중학교에 자연스럽게 배정이 되고, 중학교는 특별하게 시험을 치르고 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고등학교는 시스템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스트레스도 없이 마음껏 놀고 즐기는 교육 시스템이지만, 정말 중학교부터는 국가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다고 제가 앞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또한 직업 관련 실무 교육을 더 많이 하는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씩이나 합니다. 아니, 대학도 아닌데 무슨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길게 할까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에 저희 큰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참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상위 20% 미만 그런 학생들이 갈 정도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가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처음부터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일주일 기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책도 가져오지도 않고요. 옷도 추리닝 같은 거 편하게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너 요즘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니? 요즘 학교 가서 매일 뭐 하니? 그랬더니, 엄마 지금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야. 그러니까 옷도 편하게 추리닝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가면 돼.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축구도 차고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 아이들하고 많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이 오리엔테이션 이해가 좀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는 중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오리엔테이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학교에 가면 여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또한 우리하고 달라서 초등학교 규모가 좀 크지 않아요.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들도 안 컸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같은 경우에 한국에 한 30명 정도 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갔던 그 인문계 학교는 5명밖에 안 갔으니까 우리 아이는 5명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규모가 크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알지 못하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어떤 축구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서로 알게 하는 게 우선 친하게 지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오리엔테이션 갔다 와 되게 재밌었다고, 오늘 이런 게임도 하고 저런 게임도 해서 되게 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정말 뭐가 중요한가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먼저 중고등학교는, 특히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처럼 놀기만 하면 당연히 너는 유급된다, 유급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등등 중고등학교 교육 공부하는 방법,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이런 규범 등 규율 등을 이 기간에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한국의 대학생 시간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가고 똑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학교 가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물론 중고등학교 저학년 과정은 정규 교과목을 모두 배우는 거지만 학년별, 반별 수업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들이 다 천차만별하게 다른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지각할까 봐서. 중학생이 대학생처럼 11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물론 매번 늦게 가지는 않죠. 일찍 가는 날도 아마 절반 이상 많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중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엄마로서 한국의 교육받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이 요일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수업 시간 지각할까 봐 아무래도 조마조마하게 되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학교에서 철저하게 수업 시간에 늦는 거, 수업 빠지는 것을 감독하고 체크하고, 또 아이가 혹시라도 수업에 빠지면 바로 부모한테 연락이 오는 이 시스템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수업에 빠지는 것을 아주 엄격한 규칙이나 벌칙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관리하지만 이 교육 당국의 보고가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네덜란드는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잘하지만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아주 잘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다닐 때는 학교 입구에 그 학교 관리인분이 아이들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가는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지각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교사에게, 멘토에게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학교 관리인 이분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막 덩치도, 외국인도 굉장히 크잖아요. 덩치도 산만하고, 또 경찰처럼 이렇게 안전봉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관리인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교사들을 어떻게 보면 좀 돕는 거죠. 지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니까요. 중고등학교 입학한 뒤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혹시 큰 따스, 네덜란드는 따스라고 하는데 큰 가방 있네요. 그 슈퍼 갈 때 쓰는 큰 가방. 왜 그러더니 오늘 책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 줬더니 아이가 오후에 책을 가져오는데 정말 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유럽의 책들은 책갈피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덜란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언어 과목만 인문계의 경우 4개에서 5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건 기본이고요. 다 어느 중고등학교나 다 4개는 기본으로 배우고 여기에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이런 단어 고급 어떤 언어까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언어 과목만 4-5개에다 다른 여타 과목들을 포함하면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책들을 아이가 가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공부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원어민이 언어 과목을 직접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원어민을 통해서 직접 언어를 배우면서 이 언어가 그렇게 잘하게 되고 영어도 비영어권이지만 아주 잘하는 그런 언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기만 했던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책만 보고도. 공부가 이제 엄청 날 거라는 걸 벌써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각 과목마다 숙제, 리포트몰, 쪽지 시험까지 보다 보니까 특히 이런 쪽지 시험은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쪽지 시험이 바로 학교 아이들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대학생처럼 굉장히 자유로운데 놀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시간 마음껏 놀면서도 어때요? 마음 한켠에서 마음껏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 특히 인문계 중고등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였지만 대다수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지만 공부를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교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두 아들들을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왜 중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씩이나 하는지 이제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정말 내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수업은 일주일 늦게 시작이 됐지만 이 오리엔테이션은 13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보았지만 중학교에서 놀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주어진 자유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일찍부터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미래의 직업, 미래의 일자리를 서서히 준비를 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너무나 꽉 조인 시간표, 똑같은 시간에 가고 똑같은 시간에 와야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야 하는 정말 자유시간이 별로 없는 타이트한 이런 시간이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유시간을 연습할 시간도 없어서 대학 가면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 관리하는 거에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의 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커리큘럼,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도 좀 일찍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는 그 훈련을 좀 일찍부터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